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오후 이제 3시 30분부터 5시까지 NH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 IR이 있습니다. 자, 사전에 이제 41페이지 PDP 파일 이제 PT 자료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찾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제 카인드 기업 공시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 탭에서 IR 자료실을 찾으셔가지고, 날짜가 하면 요 HLB가 497번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날 개최 관련되는 부분에서 첨부 파일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PDP 파일 관련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치면 다운하셔도 되고 바로 웹상에서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IR 관련되는 자료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니까요. 라이브 HLB 그 다음에 모기도 굳세너지를 가지고 머리를 들이밀면 무쇠도 능히 뚫으리라. 그만큼 이제 16년 동안 넘게 이 항암제 관련되어서 글로벌 시장을 뚫기 위해서 하고, 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어떤 이제 도전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속적인 어떤 부분이 최종적인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신약 성공률, 그 다음에 원 프로덕트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을 2020년도부터 이뮤노믹, 그 다음에 뭐 베리스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쪽에서도 확장들을 계속하면서 리보세라니 외에도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까지 다지고, 그 다음에 M&A라든지 CBBW 발행을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도 뭐 거두는 효과를 장점으로 그간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보통 10년에 1조를 들여가지고 0.001 만분의 1 정도의 어떤 확률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 그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라든지 그 머크사도 도전했다가 1차 치료제는 실패를 할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5번째 1차 치료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이제 뭐 항서제약의 이제 차트가 계속 이제 떠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본래는 신약 개발을 하던 게 아니라 이제 항암제 라인을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이제 그 아파티닉 관련되는, 그 당시 아파티닉이고 뭐 중국 쪽에서는 아이탄으로 팔리고 있고, 그걸 도입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도 보면 1년에 한 7천억 정도 리보세라닌 매출 자체가 중국 쪽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한참 때 이제 항서제약이 100조가 넘어가는, 지금도 뭐 글로벌 빅파마 탑 5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R&D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약가 인하라든지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역관문 억제제는 자체적으로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병용을 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파트너사로 이 HLB가 했기 때문에 두 업체가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하고, 이번 간암뿐만 아니라 이제 적응증 확장이 되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도 파트너십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에 이제 간암 관련해서 이제 캄릴리주맘의 어떤 판권도 이 업프론트 피가 아예 없는 로얄티 형태로 주는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들도 서로가 이제 상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 주가도 이제 과거 2014년도, 그 다음에 2017년 두 번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쇼스키즈 상황,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장기 박스권으로 하락 추세에 왔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월봉상으로 이제 추세를, 상승 추세를 돌린 어떤 흐름이고, 이번에 구간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숏스퀴즈를 동반한 상승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6만원대 윗단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숏스퀴즈 구간에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2019년도였던 그 고점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가 그동안에 이제 쭉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임상 연구개발, 뭐 의약품 의료기관 진단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의 한계를 분명히 이제 2019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리보세라니 외에도 뭐 바이로티닙이라든지 뭐 아필리아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앱타이드, DNA 백신, 이렇게 이제 뭐 항암제 라인에서도 케미칼,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여러 이제 적응증 확장들을 하면서 저변을 좀 높여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제 상용화의 직전에 있는 게 감내주막과의 이제 그 간암 1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낭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암의 그 허가와 상용화 성공화되면 이제 같이 이제 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노믹 같은 경우는 겸호세포종 관련되는 여기도 이제 올해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라피틱스가 이어서 이제 삼상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LB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요런 식의 어떤 흐름들도 계열사 순환매에서 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형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제약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뭐 매일 맞아야 될 것을 주 1회나 뭐 한 달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환자 편의를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베리스모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지금은 임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 때 AI 딥러닝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장기 성장의 어떤 부분들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정원도 계속 이제 결국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엘라바 테라피틱스의 뭐 정세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잘했던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까 감넬리주막 관련해서 이제 임상 교요는 뭐 잘 아시겠죠. OS 값, PFS 값 2차 지표까지 5월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어떤 제품 대비해서 압도적인 OS 값의 그 향상을 보였고요. PFS 값이라든지 2차 지표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ND 승인까지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레이트 사이트 리뷰 미팅, 최종 이제 점검 회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달이니까,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4월 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계속 형성되고 있고요. 이제 신약 개발사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용화로 이제 매출 구조,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어떤 지점인데, 결국은 그 간암 환자 수가 미국이나 유럽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약 가능 환자 수가 이 부분도 과거에는 뭐 그 간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강경변 이런 어떤 흐름이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대사 관련되는 부분이나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간암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뭐 투약 기간, 약가, 시장 점유율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포함해서 글로벌 50%를 노린다고 했잖아요. 3년 이내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해서 진양호 회장님이 17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보면 이제 로슈가 한 50% 후반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5%인데 HLB가 이 이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단점들을 메꾸는 보편적 언맷 니드를 만족하기 때문에 50% 목표 점유율을 좀 세웠던 거죠. 그래서 2027년과 2029년도가 이제 피크 매출인데, 어제 제가 로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매출을 러프하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기준으로 간암이 포함됐을 때 티센트릭 기준으로 한 2조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간암 시장이 증가되니까 뭐 이 3조 관련되는 부분들도 베스트 인 클래스에 등극하게 되면 목표치로는
뭐 호황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치료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 1조는 다 넘겼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서 이제 2조, 3조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 1차 치료제로 승인했을 때는 소라페닙도 그렇고 뭐 렘바티닙도 그렇고 다 1조 때는 다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치료제 표준인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목표를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가도 로슈 기준으로 미국에서 팔 때, 원가는 이제 낮은 거 대비해서, 리보세람도 캄델리주맘이 동종의 약품 대비해서는 뭐 저렴한 데인데, 판매가는 그렇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률이라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어 그룹으로 이제 그 설정한 에자이라든지 베이진사 같은 경우가 이제 허가 위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뭐 진양호 회장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암 외에 저는 이제 확장들, 간암보다 더 큰 게 사실은 폐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도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이 다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임상을 항서제약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전도가 높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암에서도 이제 네오오조반투라든지 오조반트, 그 다음에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암종으로 어떤 적응성 확장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가 기존의 70%에서 52% 줄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들어갔는데 리보세라가 캄델리주맘은 이거보다 더 이제 괜찮잖아요. OS 값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쓸 수 있고 이 바이러스 외의 어떤 환자들에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긍정하는 부분이랬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OS 값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브레이브 150에서 이제 RB 등급을 써서 했는데 여기서는 효과가 그 좀 등급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이제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쪽에서는 여기 효과가 없는데 여기서는 RB 그레이드 2에서도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간암 진단받았을 때 RB 등급이 그 2등급인 게 대부분 글로벌에서 6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출혈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 실제로 그 치료 중단이 70%가 넘거든요. 이런 어떤 단점들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는 그 미국 쪽에서도 제가 뭐 온크라이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제 리보세린과 캄델주맙의 허가도 기대하고 허가 위에 그 체인징할 수 있는 1차 치료제 표준을 체인징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NCCN에도 등재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들을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그 란셋에 게재되면서 근거 있는 어떤 치료의 어떤 기반을 좀 다지고 있던 부분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델리주맙의 판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이제 엘레바가 아주 우호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면 고형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종에도 대부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어떤 파이프라인도 지금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캄델리주맙이 중국 쪽에서는 이미 블록버스터입니다. 리보세라님도 이제 뭐 7천억 대니까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장성은 항서제약이 이제 이 R&D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만으로도 간암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정적 확장들을 동종업종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확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여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대감은 최종 점검에 의해서 별다른 이슈가 이전같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영되는 흐름으로 갔고
역사적 고점 돌파 시도를 장중에 계속 이제 하고 있는 흐름이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10시 57분에 84,9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8만원대 요 흐름들이 계속 이제 장중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구간이니까 오후에 이제 뭐 그 IR을 하고 난 다음에 Q&A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기 일정이 앞에서 얼마만큼 업데이트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말에 이제 FDA에서 EIR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는 됐는데 수령을 항서제약이 캄리주만 관련되는 그 CMC 관련되는 부분, 실사조사 평가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뭐 어떻게 좀 나올 수 있는지 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MC 관련해서 부분에서 이제 보통 개최되기 전에 보통 한 2주 전에 스폰서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정들도 이제 3월달 언제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일단 장중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피셔야 되겠고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또 이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